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칼럼의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소홀하기 쉬운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발목 전문의 신보경 미카엘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 미카엘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좋으네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발을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발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양말을 안 신고 샌들만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무좀하면 발톱만 생각하는데 피부 무좀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피부가 갈라진다거나 발가락 사이에 진물이 난다면 무좀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좀의 종류는 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이 T 러브럼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입니다. 이 균이 제일 많은 곳은 목욕탕 같이 습한 곳이지만 신발, 특히 고무로 된 크락 같은 신발에도 많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피부 무좀이 한쪽만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무좀균이 집안에서 옮아진 거라면은 무좀이 양쪽 발에 있어야 하지만 가족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있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자주 신는 신발에 무좀균이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민간적인 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는데 라이솔 같은 이 세균을 죽이는 그런 라이솔 스프레이를 신발에 뿌려주시면 신발 속 무좀균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인터넷을 보시고 무좀에 좋다고 해서 베킹소다나 이런 가글에 발을 담가 놓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민간 요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무좀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 면역력에 약하신 분들, 당뇨 환자분들이라든가 면역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세포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것이 치명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FDA가 승인한 그런 약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무좀 예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렵다, 피부가 어디가 가렵다 하면 무좀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라이시스라고 하는 보통 건선이라고 알고 있는 피부병인 경우에는 무좀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빨갛게 5cm 이상 부어오르면서 빨간 점이 나타납니다. 무좀에도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이시스는 자가 면역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무좀약을 쓰면 안 되고 스테로이드 약을 써야 됩니다. 네. 또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병 중에 하나가 버루카 플란타리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사마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또한 자가 면역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름에 수영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옮아옵니다. 일단은 곧바로 발병이 되는 거가 아니라 잠복기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보통 굳은 살 같은 경우에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생기는데 이거는 컬리플라워처럼 생기는 굳은 살입니다. 보통 굳은 살은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생기는데 이 버루카는 보통 그렇지 않은 곳에 생기고요. 발바닥 같은데 평평한 곳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짧은 시간 내에 2, 3주 안에 옆으로 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발바닥 또는 손 같은 데 전염되기 쉬운 바이러스성입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는 박테리아는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먹으면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각자 면역력에 따라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달이 안 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버루카 사마귀가 보통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생기면 걸을 때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써서 빨리 낫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바이타민 C가 많은 음식과 잠을 잘하는 얘기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보통 오렌지 외에도 가능한 신선한 야채, 특히 한국 사람이 잘 먹는 고추나 피망에 바이타민 C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마귀의 경우에는 자꾸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만 좋아지면은 2, 3주 안에 쉽게 사라지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가끔씩 아침에 뒤꿈치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인체 구조를 보면은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건 뒤꿈치서부터 앞꿈치까지 연결된 인대인데요. 보통 잠을 잘 때는 느슨하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무게가 가중되면서 족저근막이 펴지면서 걸음걸이를 지탱하게 됩니다. 이 병은 보통 평발보다는 아치형 발 모양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 특히 임산부에게 이런 뒤꿈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침대에서 뒤꿈치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걸음을 걷기 시작하실 때 한결 편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평상시에 발 스트레칭하는 운동이 족저근막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낫는다면은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국에는 발목 전문의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보경 미카엘라 선생님 모시고 발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201-705-7885 201-705-7885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